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자본 체력,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돈의 방정식, 닥터 마빈 지음,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닥터 마빈, 160만 회원의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손꼽히는 네임드 칼럼니스트,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과 유려한 글솜씨로 올리는 글마다 수만 명이 찾아 읽으며 그중 많은 칼럼이 일별 조회수 1위에 등극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은 주요 경제지에 소개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에서 시장을 분석하며 산업과 자본의 흐름을 주시하는 한편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현실적인 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와 생활경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앞으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해안을 얻었다. 동시에 자본에 대한 이해를 쌓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책에는 투자 입문자가 자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자본 인사이트를 갖추는 법이 담겨 있다. 많은 이들이 자본 성숙을 통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삶의 여유를 되찾기를 바라며 그는 오늘도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프롤로그, 자본주의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힘.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출생률 최하위, 그리고 금융이해력 77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정책을 펼쳤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방지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를 권장했으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추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빈곤율, 자살률, 출생률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2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 인구는 더욱 줄었고 노인 빈곤과 자살률도 수년째 부동의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사실 이 모든 사회적 이슈에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 바로 경제 문제다. 우리는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금융, 자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 앨런 그리스퍼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맹은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 이해력이 아프리카 가봉보다 낮은 세계 77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한민국은 1970년대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정보화, 2000년대 세계화를 통한 압축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단연 노동력 때문이었다. 1, 2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노동이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듯 우리는 노동에 집중해서 압축 성장을 했고 바로 그 이유로 노동만 중요시하며 살아왔다. 성공은 노동으로 이룰 수 있고 빨리빨리를 외치며 더 열심히 일해야만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노동소득이 부를 이루는 공정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수단은 노동소득만 있는 게 아니다.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자본소득도 노동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자 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대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바로 자본 교육에 있다. 우리보다 수세대에 걸쳐 먼저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한 서구 주요 국가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 12년간 자본과 금융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렇게 20대는 금융 알몸으로 사회에 던져진다. 3, 40대는 자본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키고 굴릴지 배운 적이 없다. 5, 60대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노후가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자본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대다수는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도 자본에 대해 너무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밥상머리 자본 교육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노동에 집중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때 자본의 중요성을 일찍 배우고 깨우친 사람들은 이토록 치열하게 노동에 집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투자를 통해 자본소득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본 체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레이스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성큼성큼 앞서 나갔다. 반면 자본 체력이 없는 이들은 자본주의 레이스에서 쉽게 지치고 무너졌다. 그토록 열심히 달렸는데 자본 체력이 있는 사람보다 매번 뒤처졌다. 안타깝게도 자본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 이렇다. 자, 그렇다면 제자리에 주저앉아 불평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뛰어나갈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본주의 레이스에서 노동소득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와 같이 노동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다. 반면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자본 체력을 기른 자녀는 일찍부터 자본의 힘을 알고 깨우치며 그들과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자본 체력을 기르기 위한 아이디어로 채워져 있다. 아이디어란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을 열어주는 촉매제다. 과거의 우리는 노동소득을 위한 전구만을 밝히며 고소득 노동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본소득을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동을 통한 소득만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고 자본이 자본을 버는 행위는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자본소득을 밝힐 수 있는 스위치를 켜야 한다. 자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해야 한다. 내 안에 자본소득 전구가 빛을 발하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 이 책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자본소득 마련을 위한 준비하기, 자본 체력을 단련하기,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멀리 보기가 그것이다. 준비하기에서는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질문과 답,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에 살면서 알아야 할 점을 모아 기초 체력을 다진다. 다음 단련하기에서는 그동안 배우지 못한 자본주의의 핵심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멀리 보기에서는 장기적으로 자본을 얻기 위한 투자 인사이트를 담아 당신의 자본 체력을 길러줄 것이다. 이제라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중요하게 여겼던 자본의 길에 환하게 빛을 밝히길 바란다. 자본의 길을 밝히며 걷고 뛰는데 이 책이 기초 체력이 되길 또 한 번 바란다.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면 더 멀리, 더 오래 달릴 수 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의 자본이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우리 삶과 함께 나아가길 응원한다. 닥터 마빈. 평생을 책임지는 자본 체력의 힘, 단련하기. 3. 지금의 자본 체력이 평생을 살린다. 자산을 늘려주는 기초 체력.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있었던 일이다. 지인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걱정이야. 그러게 사교육비 많이 든다고 하더라. 당장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싶은데 월 30에서 40만 원이 빠듯해서 못 보내니 마음이 안 좋네. 그렇게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분양받은 집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 이사간 집 맘에 들어? 분양받았다니 정말 잘했네. 그러자 지인이 푸념했다. 내 집이라 생각하니까 참 마음 편하고 좋더라. 근데 사실 이 집이 내 집이니 아직 은행 집이지. 한 달에 애 교육비는 물론이고 대출 이자 갚는데도 벅차. 그래? 고정금리야? 이율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 고정금리? 잘 모르겠어. 이율도 그냥 처음 대출받은 거 그대로 해놔서 모르겠어. 이사 온 지 3년 넘지 않았어? 아마 그때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 잠깐만. 은행 앱으로 확인해 볼게. 대출한 지 3년 넘었고 금리는 4.2%로 되어 있네. 문제 있는 거야? 문제라기보다는 가계 지출의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 이런데 약한 거 알잖아. 그 후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년 이내 해지하거나 잔금을 중도 상환하면 위약금 및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3년이 지나서 금리가 떨어져 있을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이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 설정된 담보대출 금리는 4.2%였는데 현재 주거래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 2.2%까지 가능했다. 2%의 금리 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즉 지인의 담보대출 설정 금액이 4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자 2%를 덜 내면 연 8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말했다. 연 800만 원의 비용을 절약한다면 월 66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인데 아까 말한 30만 원의 학원비를 그걸로 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고 보니 그렇다며 연차 쓰고 내일 당장 은행 가봐야겠다는 지인에게 추가로 당부하듯이 말했다.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그 일부를 미래의 아이를 위해 투자로 돌리는 건 어때? 지인은 투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며 손사래치고 생글생글 웃으며 멀어져 갔다. 내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남았다. 내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부터 알자. 앞에 지인을 비난할 수는 없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서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직장인 선후배들을 보면 대다수가 비슷한 사정이다. 교육, 대학, 직장, 사회적 위치가 금융 지식과는 크게 상관없다는 뜻이다. 일이 바쁜 탓도 있겠지만 금융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OECD 1, 2위,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OECD 2위, 학생 문제 해결 능력 OECD 최상위권이다. 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금융 이해력은 아프리카 가봉보다 낮은 세계 77위 수준이다. 문제 푸는 능력은 세계 1위인데 생활 금융 이해도는 세계 꼴찌나 다름없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자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수입과 고정 지출은 얼마나 되고 현금 흐름과 부채 상황은 어떤지 등 자산 현황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한다면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만 붓는 격이다. 자산 현황을 관리할 수 있어야 자산 운용 계획이 바로 선다. 자산 운용 계획이 없다는 건
소비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과 같다. 소비, 지출, 그리고 순자산, 부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사용으로 인해 자기 자산에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최소 연일에 혹은 반기, 분기 단위로 자산 현황을 살피는 것이 돈을 불리고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각자 도생의 시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20년 기준 대학 수학 능력시험 선택 과목 중 경제를 택한 학생의 비중은 전체 학생의 2.4%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는 다른 과목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점수를 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를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에 넣었기 때문인 것도 있다. 해외 선진국은 금융 과목이 별도로 있고 국영수와 같은 기본 과정의 금융 지식을 포함해 가르친다.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도 우려스럽다. 실제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는 10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금융교육을 맡으려면 관련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금융 관련 교육 예산은 180억 원 수준으로 3년간 제자리다. 사실상 자본교육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예산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마냥 기다리면 안 된다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각자 도생이라도 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먼저 배우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나만의 자본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이 있어야 유산처럼 자녀에게 경제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이 바로 자녀의 금융교육을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기초 금융교재를 마침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3장을 마무리하는 팁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4. 돈을 부르는 삶의 방정식.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일 때문이기도 하고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려 했다면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를 정리하고 집중하려고 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또 배웠다. 내가 만난 수많은 이들을 보면 부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빈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중간 그룹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었다. 부자가 옳고 빈자가 옳지 않다는 논쟁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앞으로의 마음가짐과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부자 습관. 부자 그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자수성가형과 상속형이다. 먼저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단도직입적이라는 것이다. 가끔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통에 무례할 법도 한데 그들에게서는 어쩐 일인지 무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도 능력이다. 그들은 목적과 용건이 명확해서 대화할 때 질질 끄는 일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도 훅 하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무슨 일 하세요? 자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데요?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배경을 캐서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가 아니다. 되도록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다.
본질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굳이 돌려 말하지 않는다. 둘째, 추진력이 강하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추진하고 일을 빠르고 시원하게 해치우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 지인이 집을 계약할 때 따라가서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는데 눈앞에서 호가가 1억 넘게 올라가도 바로 계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4년 전 한남동 재개발 물건이었다. 이들이 무엇인가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제안받은 사람이 동의를 했다면 그 일은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실행된다. 이들의 말이 계획에만 머무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셋째, 실질적이고 실리를 따진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같은 일은 없다. 진짜 돈이 되는지 주판 알을 제대로 튕긴다. 실질적인 선택 앞에 마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가끔 예민하거나 날카로운 성향도 있다. 그리고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다. 그래서 디테일에 강한 면도 있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내가 전체적으로 배운 점은 부를 창출하는 습관이다. 그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용한다. 본질을 파악하고 실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루지 않고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부를 안겨줬다고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한편 부자 중에는 스스로 성공한 자수성가형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도 있다. 상속형 부자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은 대체로 잘 웃고 예의 바르다는 점이다. 욱하는 성격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체로 침착하고 차분한데 어떤 기회나 선택의 순간에는 주저함이 없다. 이게 정말 특이할 만큼 공통된 특징이었다. 순박해 보였던 사람이 정말 큰 기회가 오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저돌적으로 변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순박하거나 젠틀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잘 교육받았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다. 또한 베푸는 데 주저함이 없고 써야 할 때 크게 쓴다. 반면 받을 땐 적은 돈도 꼼꼼하게 받는 편이다. 만약 상대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따지지는 않고 그 사람을 조용히 손절한다.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아니다 싶은 사람은 굳이 만나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인기 있기 전부터 건물에 투자하러 다녔다. 아마도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고 짐작한다. 일보다는 투자에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유롭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자수성가형 부자에게 부를 창출하는 습관을 배웠다면 상속형 부자에게는 부를 유지하는 습관을 배웠다. 그들의 젠틀하고 예의 바른 자세는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는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반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을 두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부모를 통해 배웠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필요할 때는 진짜 역량을 집중해서 투사처럼 돌진한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젠틀해 보일 뿐 그들의 내면에는 강한 야수가 자리하고 있다. 외유내강이라 할 수 있겠다. 쓸데없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지도 않는다. 필요한 곳에만 집중한다. 이런 자세는 우리의 자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가난한 습관. 이제 빈자 그룹을 살펴보겠다. 그들의 공통점 중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적어본다. 여기서 조심스럽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은 특징의 사람들이 무조건 다 빈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화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며 시작한다. 첫째, 과거에 젖어 산다. 후회한다.
옛날이 좋았다며 철없던 시절의 친구들을 불러내 여전히 철없이 술에 취해 노는 것을 좋아한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은 현재가 불행하다는 이야기이며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 남는 게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계획이 없으니 시간이 남고 시간이 남으니 게임, 유튜브, SNS를 하면서 그 시간을 말 그대로 죽인다.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걸 놓치고 나서 말한다. 시간이 없었다고. 셋째, 약속을 자주 어긴다. 약속을 해도 제 시간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다. 30분이나 늦어도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왜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를 설득시키려 한다. 한 번은 초범, 두 번은 재범, 세 번부터 상습범이다. 한두 번은 이해한다 해도 상습범처럼 어기는 사람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이 다 떠나간다. 넷째, 감정적이다. 실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합리적 소비보다 감정적 소비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하고 스스로를 잘 용서한다. 다섯째, 선택 혹은 실행하지 않는다. 일이 주어져도 뒤로 미루고 선택이 앞에 있어도 뒤로 미룬다. 다짐을 하거나 계획은 잘 세우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 의욕이 샘솟기 때문에 이미 반은 이룬 것 같아 기분도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가 드물다. 앞서 자수성가형 부자는 이런 선택지가 주어지면 고민의 시간은 깊게 가지되 최대한 빠른 선택을 하고 실행에 옮긴다. 거기서 잘못되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반성하고 방향을 수정한다. 그러다 보니 부자들은 성큼성큼 저만치 앞서 있다. 정리. 앞서 살펴본 부자와 빈자의 특징을 무조건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부자 그룹에도 빈자의 습관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고 빈자 그룹에도 부자의 습관이 묻어있는 사람이 있다. 나 또한 부자의 습관과 빈자의 습관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현재는 빈자의 습관 중에서도 나쁜 습관들을 툭툭 털어내고 부자의 습관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몸에 담고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다. 빈자의 습관이 있는 부자는 앞으로 부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반대로 부자의 습관이 있는 빈자는 앞으로 부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부자가 무조건 옳고 빈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논쟁은 미리 사양한다. 다만 부자는 빈자보다 자본을 성장시키며 나아간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무엇보다 내가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라야 한다.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심은 마음으로 통한다. 내가 진심을 보일 때 상대도 진심으로 다가온다. 나 혼자 잘난 것도 없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것도 없다. 속된 말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똑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 단지 스포트라이트가 오직 그 사람을 비췄을 뿐이다. 한 사람이 성장하면 다른 주변 사람은 자극을 받아 또 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견제하면 다 같이 무너진다.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응원하면 시너지가 생겨 함께 성장한다. 그러니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응원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주변 인물의 덕으로 알고 그들을 아껴야 한다. 성공 혹은 성장한 사람들 주변을 자세히 보라. 함께 성장하고 있거나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